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자, 95페이지 보십니다. 95페이지 보면 7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이렇게 했죠. 비주거용 건축물은 이제 2번 서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개업 공인인증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2번을 물어본 거예요. 2번. 기억번.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그렇죠. 그러긴 한데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에 소방 중에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세부 확인사항인 건 맞죠? 맞는데 문제는 상가처럼 비주거용일 때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잖아. 그죠? 말은 맞아. 그런데 상가라고 한다면 없어. 적어줄 게 없다고. 그러니까 X야. 결국 X야. 아셨죠? 어려운 거요. 니은번.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어디 나오죠? 내진. 표시. 여기 나오잖아요. 용도, 방향, 내진. 여기 나오죠, 여기. 요것은 기본 확인 사항 맞죠? 말은 맞아. 그죠? 근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대상 물건의 표시는 요 비주거용 건물일 때 적어주냐 말이야. 적어주죠. 왜 적어주죠? 공통이니까. 표는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니은번은 뭐예요? 동그라미야. 제일 어려운 문제 이게. 자, 세 번째 갑니다. 디귿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요거잖아요. 요거. 실제 권리관계 요거. 요건 기본이에요? 세부예요? 세부야. 말은 맞아.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실제 권리관계는 비주거용일 때 두 번째 거 비주거용일 때 실제 권리관계 적어요, 안 적어요? 적는다. 공통이니까. 그렇죠? 끝나면 다 잊어먹을 것 같죠? 금방 끝나면 또 다 잊어먹어요, 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니은번하고 디귿번은 맞는 거예요, 결국. 리을번. 환경조건란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환경조건은 어때요? 환경조건은 세부죠? 말은 맞죠? 말은 맞죠? 그런데 환경조건은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비주거용. 카메라가 따라와야 될 텐데 비주거용일 때 환경조건은 안 적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요 상가기 때문에 X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이냐 세부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나 기본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많이 물어본 게 기본이냐 세부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박스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그 글자만 넣고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이쪽은 기본이라고 그러고 저쪽은 세부라고 그랬어. 근데 알고 보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비주거용일 때 적는 게 뭐냐를 물어본 거야, 결국. 그죠? 비주거용일 때 환경조건 적습니까? 안 적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비주거용일 때 실제 권리관계 적습니까? 적지. 비주거용일 때 표시 적습니까? 이렇게. 그걸 물어본 거야, 결국. 제일 어려운 거. 어쨌든 여기서 뭘 고르라고 그랬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니은번하고 디귿번이에요. 자, 3번 맞죠? 네. 제가 잘못 부른 줄 알아서 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또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서 102페이지 갑니다. 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인증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1번. 개업 공인인증사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 공인인증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자, 이거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확인한 것을 적어야 됩니다. 맞죠? 동그라미. 자,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온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맞죠? 이런 걸 잘 물어본다고. 3번. 예정 금액은 완성되기 전 예정 금액을 적습니다. 예정 금액은 예자로 딴 건데 어디 있냐면 이거죠. 예정 금액. 이때는 중개 완성되기 전 예정 금액을 적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이것도. 4번. 벽면 도배 상태는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벽면 도배 상태는 요건데 요거. 그렇죠?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 쪽에 들어간 걸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시자고요. 세부 확인 사항 쪽에 들어간 거 암기할 때는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새 실내 벽이 환해요. 실내 벽이 도배를 새로 해서 환해졌다고요. 요새 실내 벽이 환해요. 요새 실내 벽이 환해요. 이렇게 되죠. 요새 실내 벽이 여기 요거잖아요. 요거. 이건가? 맞죠? 네. 벽면 도배니까 요거에서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요것도 맞지. 자,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소방과 관련된 거잖아요. 불 났을 때. 그건 원래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잖아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죠? 세부 확인 사항이죠. 그렇죠?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틀렸지. 세부 확인 사항이죠. 근데 그때도 그렇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옳은 소리 하고 있죠. 아파트를 제외한. 이걸 포함한 이렇게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제외입니다. 아파트 빼고. 자, 지금 칠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잡기 힘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이번에. 자, 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뭘 물어봤죠? 토지. 요걸 요쪽으로 좀 끌어왔으면 좋겠네. 요거 비어가지고 좀 그러네.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 요걸 물어보죠. 토지는 세 번째 거. 그쵸? 하나씩 해봐요. 비선호 시설 적나요? 토지? 네. 비선호.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에 걸려요. 적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환경조건 적나요? 토지인데? 환경조건은 무조건 주거환경. 세 번째, 관리주체는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관리주체. 건물이 있을 때 적어주는 거죠? 토지는 나대지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주체, 관리, 이거 없죠? X.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네 번째,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공법상 규제나 입지 조건은 잘 나가다가 끝에만 쏙 빠진다고 그랬죠? 끝에만. 그러니까 토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그라미.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이건 또 나와도 역시 정답률은 확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입지 조건. 방금 전에 했죠. 입지 조건도요. 토지는 적어요. 그렇죠? 적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몇 개? 세 개. 이렇게. 또 넘어가 보십니다. 넘어가셔서 106페이지 가보십니다. 페이지 22번 문제. 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될 기본 확인 사항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지 조건 뭐죠? 입지 조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입지 조건. 도대차 교판 이거잖아요. 입지 조건이죠? 도대차 교판. 그런데 입지 조건에 공원 있어요, 없어요? 1번. 있을 법한데 없잖아요, 오히려. 요걸 상식적으로 아마 답을 고르라고 그러면
다음 중 입지 조건이 아닌 것은 공원, 골라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도로관계.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답을 몇 번 고를 것 같아? 주차장 고를 거야. 그러면 틀렸다 하고 출제원이 좋아해. 주차장은 어디에 들어가요? 입지 조건에 들어가요. 주차장. 아주 주인공이야. 무지하게 잘생겼어. 이거 멀리서도 막 눈에 확 띄어. 주차장. 그죠? 공원이 답입니다. 오히려. 자, 또 넘어갑니다. 27번입니다. 109페이지 27번. 문제 잘 읽으셔야 돼. 문제 보면 중개사 법령상 개혁 공인인증서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비주거용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거 비주거용. 그죠? 네. 1번 대상 물건 표시는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적는다. 이거네. 대상 물건의 표시는 뭘 확인하여 적는다고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맞죠? 2번 권리관계에서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여기서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부를 확인하여 적는다. 맞죠? 3번 건폐일에 상한 용역률에 상한은 시군구 조례로 시군구 조례에 따라 적는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구자 지워버리세요. 구자 지워버리시고 시군 조례에 따라서 적는다. 시군 조례입니다. 다시 한번. 건폐일과 용역률 상한은 뭐에 따라 적는다고요? 시군 요거네요. 시군 조례입니다. 시군 구 나오면 안 돼요. 시군 시도 조례 그래도 틀립니다. 시도 조례도 아니고 시군 조례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 수정을 해주시고. 자 4번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을 때는 부가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4번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아니 일단 처음에 중개보수는 무엇 기준으로 계산하냐고. 이거 예전 금액이잖아. 실제 거래 금액 아니잖아요. 거기 한 군데 틀렸고 그 다음에 협의가 없을 때는 부가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응? 왜 그러냐? 아무 말 없이 지금 이건지 몰라 지금. 근데 부가세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했어. 그러면 받은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들어가는 걸로 봅니다. 판례이기도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별도 부가세 별도입니다 주세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데 일반 과세 사업자인데 우리 일반 거래도 그래요. 중개보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가세 별도 얘기 안 하잖아. 그럼 받은 돈에 뭐가 들어간 걸로 봐? 그게 현실이에요. 그 판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뒤쪽은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우리 해설은 제대로 돼 있는가 몰라. 해설은 엉터리죠 당연히. 뒤에 해설 잘못해서 협의가 없을 때는 제외된다고요? 뭔 소리야 이게.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 하여간 밑에 해설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있잖아요.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가를 팔아먹어. 그러면 상가 사는 사람한테 제가 부가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일반 과세 사업자면 5억에 팔아먹어.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매매할 때 부가세 별도라고 써놓으면 5억 이외에 부가세 부분을 매수인할 때 또 받아서 제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사고 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상가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매수인한테 부가세 별도라고 얘기 안 한 거야. 그리고 5억이야. 그러면 나는 5억만 받는 거야. 그리고 5억 받은 것 중에서 부가세를 거기서 떼서 부가세를 내야 돼. 그러면 이 매도인은 어떤 상태가 돼요?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당연히 자기는 부가세를 받을 줄 알았거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뭐요? 나는 당연히 부가세 5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못 받게 되잖아. 그러면 자기 받은 5억 중에서 생돈 5천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 사장님이 이뻐 보이겠어? 죽이려고 그러지. 이게 사고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일반 과세 사업자라고 한다면 부가세 별도를 꼭 써야 된다고.
그게 현실적으로 중개사하고 나는 여러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야. 그럼 부가세 별도 안 했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돼? 제가 내야 돼. 받은 돈에서 제가 뽑아서 내야 된다고. 그게 뒤에라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나 몰라. 응?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 전국에. 협의가 없을 때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뭐요? 본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뒤에는. 어디가 틀렸어 그러니까? 앞에가 틀렸어. 이걸 제대로 해설한 책을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실물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실물을 몰라서. 예?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괜히 저 또 뭐 아는 체 해봤고요. 자, 112페이지 가면 30번. 또 비주거용 건축물 나왔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인사의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거, 세부가 아닌 거, 세부가 아닌 거.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죠. 옛날에 뉴스 중에 보면 어떤 뉴스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간 뉴스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뉴스하고 그랬었잖아요. JTBC. 한 걸음 더 뭐 그랬잖아.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암기했죠? 요새 실내 벽이 환해요. 이렇게 암기했잖아. 그러면 거중만 나오면 쉬워. 벽의 균열이라고 나와. 그건 요거 그래도 낫지. 벽이니까. 아, 요거구나. 두 번째로 보니까 승강기가 나와. 승강기는 소속이 어디죠? 여기 있잖아. 내외부 시설이야. 아, 그러면 이건 세부지. 한 걸음 더 들어간 거라니까, 이렇게. 응? 세 번째, 주차장. 아, 우리의 그 잘생긴 주차장이 또 나왔네. 주차장은 얘가 여기저기 막 등장해요. 잘 나가가지고. 이 주차장은 뭐야? 기본이야. 다른 거 모르겠는데, 그냥 주차장을 보는 순간에 너무 잘생겼어, 그냥. 환호성이 나오는 거야. 주차장이 나왔구나. 이래서. 3번이 답이죠? 볼 것도 없어. 비상벨은 또 뭐야? 벨. 이거 좀 공부해야 되는데, 비상벨은. 이게 지금 주거용에 우리 본 거, 비주거용 물어봤잖아. 비주거용으로 가면 이게 소방에서 이게 단독 경보용 감지가 나오지 않고요. 비상벨 나와, 비상벨. 비상벨 나옵니다. 비상벨. 아셨죠? 주거용만 뭐가 나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 비주거용은 뭐가 나와? 비상벨. 비주거용에는 비상벨 나와요? 비상벨, 비주거용, 비상벨. 예. 하여간 비상벨도 여기 들어가니까 어쨌든 비주거용이면 여기 들어가. 그래서 세부요. 맞는 거요. 가스 요거잖아. 가스 요거. 수도전기 가스. 내외부죠? 한 감 더 들어간 거 세부 이렇게 돼. 정답 3번이고요. 또 넘어가시죠. 자, 114페이지 갑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권리관계에서 등기부기재사항은 이거죠. 권리관계에서 등기부기재사항은 개업공인인회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기본 맞죠?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관한 사항은 그랬죠? 실제 권리관계는 어디 나온 거죠? 어디 실 여기 나오는 거죠? 실. 이건 기본이 아니고 뭐예요? 세부다. 1번 맞죠? 2번 건폐율에 상한 용역률에 상한은 개업공인인회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맞습니까? 건폐율과 용역률 상한 뭘 확인한다고 해서 아까 여기 나왔었는데 시군조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틀렸습니다. 3번 예정금액은 개업공인인회사의 세부 확인사항으로서 예정금액 있죠. 예정금액 여기 있죠. 제일 끝머리에 예정금액. 예정금액은 세부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이 족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기본 쪽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했으니까 X. 또요. 자, 중개 완성된 때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여기도 틀렸죠. 예정금액 얘는 중개가 완성된 때 예정금액을 적습니까? 완성되기 전 예정금액을 적습니까? 전. 여기도 틀렸죠? 그도 끝머리도 틀렸죠? 거래금액을 적습니까? 거래 예정금액을 적습니까? 예자로 시작했는데 예정금액이니까 예정금액을 적겠죠. 짧은 그게 세 군데나 틀린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게. 4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미 세율은 중개대상물의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대할 사항으로
공통기상 나오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의 취권 발표죠. 그 뭐예요? 취득 관련 조세. 그죠? 근데 뒤에 가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된다. 임대차는 어때요?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임대차는 제외된다. 요거잖아요, 지금. 틀렸고. 5번.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중개보수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어때요? 틀렸지?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포함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그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 지금.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저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또 넘어갑니다. 40번 가십니다. 119페이지 40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OX. 주택법이 아니라 시군조례.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맞고. 자, 3번. 도시군 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공이 확인하여 적는다. 맞고. 4번. 환경요건은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요새 실내벽이 환해요. 요새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4번, 5번.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혁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맞죠? 자, 이거 보십니다. 취득 관련 조세죠?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거죠? 근데 5번을 취득 관련 조세는 개공이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X가 되는 거예요. 이쪽 기본 확인 사항에서는 요구란 말이 오면 안 돼. 아시겠죠? 그렇게 틀리게 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결코. 여기서는 맞고, 아시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41번 가십니다. 옳은 것은 1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에서 작성한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 같이 해야지, 같이. 틀렸죠? 같이 해야지.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해서는 설명 의무가 없다. 어때요? 구조, 진동. 구조 어디 나오죠? 구조? 지금 칠판에 있는 것 중에 구조 어디 나와요? 사실 여기 나와요. 구조, 건축연도 여기 나옵니다. 네? 설명해야죠. 적어주기도 하고. 또 뭐예요? 또 뭐야? 진동은 어디 나오죠? 진동? 일소진, 진동. 요것도 설명사항이기도 하고 기재사항도 맞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에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뭔지 아시겠죠? 비주거용 두 번째 거. 자, 환경조건은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환경요건은 주거용만 기재하는 거죠. 주거용만. 그죠? 환경요건 되게 중요한 거요. 4번. 중개대상물에 건재당이 설정된 경우는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어때요?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 맞죠? 건재당, 아까 여기 나왔었잖아요. 건재당이 설정됐을 때는 뭘 설명해주고 뭘 적습니까?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채권, 최고액이죠. 4번이 정답이죠. 5번.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에는 토지입니다.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토지 임차권인데 등기가 돼 있으면 여기 나오겠죠? 등기부에 나오겠죠? 그럼 적어줘야지. 등기가 안 된 임차권이 있다면 혹시 여기 나오겠죠? 여기다 적죠. 등기된 건 등기부 기재사항란에, 등기 안 된 것은 실제 관계란에 이렇게 적죠? 5번 틀렸습니다. 적어줘야 돼요. 등기됐다고 됐으니. 자, 마지막 하나 더. 하나인 줄 알았더니 두 개나 있네. 자, 126페이지 갑니다.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답을 골라보시면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요새 신뢰벽이 화네요. 그렇죠? 여기는 거죽을 물어봤네. 거죽을 내외부죠. 답 4번이죠? 권리관계나 입지조건이나 비선호. 비선호도 여기 들어갑니다. 비선호 여기잖아요. 기본 쪽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취득시 부담할 조세. 이것도 기본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이거 보고 쉽니다. 개업공인인계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인계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확인한 걸 적는다. 맞는 얘기. 2번. 권리관계 등기부기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죠? 3번.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적습니다. 어때요? 세금 적어줄 때 아까 두 가지 주의하시라고 했는데 세금은 언제적에 세금을 적는 거예요? 중개 완성된 때가 아니고 완성되기 전. 그죠? 근데 임대차는요. 안 적어주지.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매매기 때문에 적어주긴 하는데 완성되기 전 세금을 적어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4번. 당해 준경이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확인설명서에 개공과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다. 자 아까 우리 받으신 자료 중에 요 세 번째 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 나오죠. 아래 칸에 요거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이런 사람들은 서명 또는 날인이야. 서명만 해도 괜찮아. 사인만 아니면 날인만 해도 괜찮고. 밑에 나와 있는 개공이나 소공은 어떻습니까? 서명도 하고 플러스 날인도 하고 둘 다 하는 거죠? 그거 물어본 거지. 4번이 틀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 중개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신다? 중개보수 제일 끝머리죠? 예전 금액이죠? 맞죠? 네. 자 쉬겠습니다.